시장이 어떻게 보면 이제 내년도 경기 둔화를 조금 이제 인식하고 반영하는 그런 흐름들도 전개된 것 같아요. 물가가 떨어지는 부분들, 또 유가 떨어지는 부분들, 분명히 이제 금리의 어떤 정점을 만드는 그런 어떤 내용이긴 하지만, 어쨌든 소비 둔화 내지는 이런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다소간에 이제 좀 부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섞여 있습니다. 그게 뭐 주식이 떨어진다 이런 개념보다는 또 거기에 맞춰서 또, 좀 좋을 수 있는 쪽, 여전히 이제, 나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쪽을 찾는 게 이제 결국 이제 우리가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되는 어떤 부분이 되겠죠. 과거에도 이제 경기가 다소 좀 둔화된다든지 안 좋은 어떤 국면 속에서도 기술의 어떤 혁신, 또 이제 설비 투자, 뭐 정책적인 기조라든지 또 지금과 같은 또 AI 트렌드 하에서는 어떤 투자들은 또 집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투자 집행을 하지 않으면 기술 경쟁 내지는 경쟁 이제 어떤 경쟁력이 도태되기 때문에 과거 이제 국가의 경쟁력 측면에서 뭐 5G 투자된 부분 때문에 또 국내 5G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급등했던 실적적인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좋으면서 그런 부분도 있었죠. 그 당시가 이제 경기가 둔화되는 어떤 국면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하고 흡사하기도 한데요. 지금은 명확히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인공지능 내지는 4차 산업의 이제 다양한 어떤 산업 분야에서 기술 개발의 어떤 고도화 또 이제 그거 같이 따라 올라오는 또 이제 설비 투자 또 이제 투자 집행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반도체 쪽입니다. 결국 우리가 AI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는 반도체의 어떤 투자가 되지 않으면 되지 않는 거죠. 대표적인 게 GPU가 될 것이고 HBM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글로벌 트렌드 하에서 이제 국내 기업들이 또 어떤 쪽에 실적 증가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지, 유망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도체가 가장 중심에 서 있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바이오 쪽은요, 고령화라는 장기적인 트렌드 하에서 매크로 변수에 좀 이제 변동을 보이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고령화라는 장기 트렌드 속에서 장기 우상향 기조를 보이는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탄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AI가 뭐 어떨 때는 조금 이제 투자를 많이 하다가 좀 적게 하다가 이런 어떤 등락은 있겠지만 그 AI 이제 혁신 기술과 같이 따라가는 또 반도체 업종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KB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반도체 장비 어떤 리포트인데요. 제목이 이제 기술의 한계를 넘어 해서 반도체 장비 업종에 대해서 파저티브로 커버리지를 게시한다. 결국 이제 그 투자 집행이죠. 해당 이제 어떤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되는 또 지금 반도체 업종이 한 2년 넘게 다운턴을 좀 보이고 있었죠. 그게 이제 전환되는 국면이 나타나기 시작한 그게 이제 조금 속도가 빠르다든지 또 슈퍼사이클로 연결될지에 대해서는 좀 미지수긴 하지만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업종 대비해서 또 경기가 뭐 둔화된다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좀 비껴 있을 수 있는 다소간의 그런 흐름을 내고 있다. 그래서 반도체 장비 업종 10개 커버리지 기업의 내년과 25년까지의 연평균 영업이익 성장률은 76%입니다. 그래서 같은 기간 코스피 영업이익 성장률을 37%를 크게 상회할 걸로 전망된다는 건 좀 명확해요, 사실. 그래서 반도체 업황 회복과 반도체 제조사의 D램 투자 확대로 관련 업체들의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는 포인트로 우리가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업황 회복에 시그널이 보인다. 역사적으로 반도체 시장은 경기 반등 국면마다 상승 사이클에 진입해 왔죠. 2019년 9월 금리 인하가 시작되기 7개월 전부터 반도체 주가는 상승하기 시작했고 반도체 시장 규모는 2020년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뭐 폭발적인 유동성 하에서도 영향을 받긴 했지만 업종 측면에서도 뭔가 좀 이제 좋은 시기가 도래했었던 그런 국면이 같이 겹쳤었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 뭐 급등하고 그런 현상이 펼쳐졌는데요. 내년에도 이제 반도체 시장 규모의 반등이 예상되는 이유는 일단 내년 3분기쯤 하반기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 빠르면 뭐 2분기에 될 수도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가 예상되고
과거 20년 사이클에 비추어 봤을 때 지난 10월 D램, 낸드 고정 가격 동시 반등이 나타나는데요. 예, 추세적 상승일 가능성이 높고, 내년도에는 이제 스마트폰 PC 출하량이 이제 반등, 예, 뭐 엄청나게 우리가 뭐 스마트폰이나 PC를 엄청나게 교체하거나 사재끼는 그런 어떤 흐름은 나오기는 쉽지는 않기 때문에 반등하는 흐름이 전망된다는 정도. 근데 반등하는데 거기에 악셀을 더 밟을 수 있는 쪽은 AI 쪽에 대한 투자와 이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장비사가 되겠죠. 예, 그걸 이제 우리가 조금 더 투자 포인트를 잡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제 D램에 대한 기술 이제 로드맵도 HBM 또 이제 DDR5 이런 방향으로 상당히 또 좋아지기 때문에 내년도 D램 중심으로 반도체 업황 회복이 예상이 된다. D램 기술 로드맵과 함께 장비사들도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해외 쪽에서는 그 램 리서치를 하는 기업을 좀 중요하게 보고 있고, 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도 주가 흐름은 지금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강한 어떤 기조 흐름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D램 캐펙스 추정치를 내년도 마이너스 12% YOY 기준으로 고거에서 상향 조정을 한다라고 KB에서 이제 밝히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10조 원 투자 발표를 시작으로 삼성전자, 마이크론도 HBM 쪽의 캐파 증설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조금 더 캐펙스에 대한 어떤 전망치를 상향시킬 수 있다는 거죠. 글로벌 낸드와 파운드리 캐펙스는 올해 이어서 내년에도 좀 감소할 걸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선단 공정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 이제 둔화됐죠. 우리가 SNS텍 같은 기업들 보시면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우상향하겠지만 일단은 내년도는 보다 더 AI 트렌드에 맞는 HBM 쪽의 캐파 증설에 보다 더 이제 우선순위를 좀 둔다는 부분인 거죠. 따라서 이제 24년에는 D램 제조사의 기술 발전 로드맵과 함께 가는 장비 업체에게 기회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단기적으로는 첫 번째, HBM 장비를 납품하는 업체에 주목을 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D램 미세화의 한계를 극복하는 기술을 가진 업체에게 투자 기회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 그래서 이제 전공정 장비 업체들, 미세 공정의 한계를 넘어서는 기술에 주목을 해보자. 그리고 이제 탑픽으로는 유진테크, 또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이 두 개 기업을 이제 꼽고 있는데요. 최근에 추세 흐름도 굉장히 좋고 주성 엔지니어링 지금 거의 신고가 부근 이렇게 좀 올라오고 있죠. 유진테크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또 마이크론의 D램 선단 공정 라인에 EPI층 형성이 가능한 LPCVD 방막 증착 장비를 납품하고 있고, D램 선단 공정에서 더 나아가서 3D D램에서도 투자 기회가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한다. 주성 엔지니어링은 지금 캐패시터용 하이케이 이제 방막 공정이죠. SK하이닉스에 이제 단독 공급을 하고 있고, D램 미세화가 진행될수록 유선막 증착을 위한 ALD 장비 대수가 증가해서 주성 엔지니어링의 수혜가 예상된다.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내용들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이제 반도체 미세화가 진행될수록 또 기술 격차가 벌어지면서 글로벌 탑10 장비 업체로의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고, 이거 보면 글로벌 탑10 장비 업체 점유율이요, 1990년도 40%에서 22년 기준으로 75%, 더욱더 이제 과점화되는 거죠. 특히 전공정은 후공정보다 기술 난이도가 높아서 미국, 일본, 네덜란드 장비 업체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따라서 한국 반도체 장비 업체 투자 제1 전략은 글로벌 장비 업체와 경쟁할 수 있는 그 기술력입니다. 기술력을 가진 기업만이 여기 과점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반도체 장비 업계에서 가장 많은 R&D 투자가 이제 이루어지는 공정은 방막 증착 공정으로 어플라이 머티리얼즈, 텔, 코쿠사이, 히타치 같은 미국, 일본 업체가 장악해온 공정에서 이원화에 성공한 한국 반도체 장비 업체인 유진테크, 또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에 주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오테크닉스라든지 HPSP, 또 파크 시스템즈 업체에게도 투자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한국 반도체 장비 업체 투자 전략은요, 기술 경쟁력과 신규 공정에서 찾는 기회,
그래서 리포트 부분에 조금 자세하게 다룰 부분들, 우리가 이제 내년도 뭐 경기든 지금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니까요. 반도체는 어쨌든 이제 경기 민감 업종입니다. 예, 경기 민감 업종이라는 게 가장 기저에 깔려 있어야 되고요. 거기서 이제 좀 트렌디하게 이제 어떤 이제 부합되면서 매출의 어떤 성장이 업황 회복보다 더 아웃퍼폼하는 쪽은 우리가 이제 주도주로서 노려볼 필요가 있는 쪽이죠.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선단 공정 관련된 기업들이었어요. SNS텍이라든지 이제 파크 시스템스 같은 기업들이 이제 주도를 했고, 올해 이제 들어서는 또 이제 그 HBM, AI 관련된 뭐 이수페타시스라든지 한미 반도체 같은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이제 중심으로 이제 주도력을 보였고요. 최근에 이제 움직임이 조금 가파르게 좋아지는 쪽은 역시나 이제 경기 민감주로서의 업황 회복에 따른 종목들이 조금 더 이제 우상향 기조를 띠다가 각도를 높이는 구도 흐름을 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뭐 유진테크라든지 뭐 KC텍이라든지 또 이제 뭐 두산 테스나 같은 기업들을 보면 그런 구도가 지금 잡히고 있고요. 업황 회복에 이제 시그널들이 지금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일단 매크로 지표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반등하는 흐름들, 이런 것들이 전행되고 있다는 거. 여기에 이제 그동안 반도체 시장의 성장률은 굉장히 이제 그 동행적으로, 예, 뭐 후행적인, 동행적인 그런 움직임들을 보이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또 반도체 시장의 어떤 회복 이제 팩터로서 이제 작용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금리 부분입니다. 결국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설비 투자 이런 것들이 단행되고 집행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소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이제 인하 사이클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전개되기 시작하면서 금리 높아지는데 뭐 소비도 잠그고 뭐 그러니까 어쨌든 반도체에 대한 어떤 업황도 둔화될 수밖에 없던 거죠. 그래서 미리 선반영하면서 삼성전자 반도체 업종이 2020년도 이제 코로나 강세장 때 바이오 업종과 함께 반도체 업종이 고점을 먼저 찍었어요, 시장보다.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영향권을 받았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뭐 경기는 조금 내년도 둔화되긴 하지만 여러 가지 어떤 사이클은 이제 돌아서기 시작하는 좀 선행성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결국은 반도체 업종이 돌아서는 그런 구도가 되고 있고, 또 IT 세트, 스마트폰, PC, 또 이제 스토리지, 이제 서버 쪽, 일반 서버죠. AI 서버 말고 이쪽도 이제 뭐 AI 서버하고 같이 또 움직이는 건데요. 여기서 좀 강한 어떤 어조를 썼네요. IT 세트 부품이 이제 2023년 올해가 이제 진짜 바닥이다. 왜냐면 최근에 이제 보면 스마트폰 출하랑 이런 것들이 반등하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최저였습니다. 이제 올해가 이제 굉장히 바닥권을 형성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돌아서는 움직임들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 그 흐름이 좀 추세적일 거라는 거, 그런 부분으로 이제 좀 예상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서버 출하량 자체도 조금 이제 반등하는 그런 흐름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램 낸드 고정 가격이 동시에 이제 반등하는 모습들, 가격이 이제 먼저 반영하죠. 그래서 항상 이제 그 업황이 어떤 업턴으로 바뀔 때는 뭐 가격부터 움직임이 나타나는데요. 그런 사이클상 지금 추세적인 어떤 움직임으로 전환되기 시작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가격 반등 이유를 이렇게 꼽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롯한 이제 메모리 제조사가 감산을 지속했죠. 예, 공급단으로 이제 감산을 했으니 뭐 가격적인 부분들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돌아설 수 있는, 예, 뭐 과점 체제를 갖고 있다 보니까 공급사의 감산은 역시나 이제 업황에 이제 변곡점을 만들 수 있는 포인트였다. 과거에도 그랬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는 부분이 HBM 쪽인데요. 공급단에서 이런 감산과 또 수요단에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업황의 업턴을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거죠. AI 반도체 필수 탑재되는 이 HBM 수요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디램 가격 폭락으로 HBM은 기존 디램 대비 ASP가 이제 최대 7배 높아졌고, 디램 안에서 HBM 비중 증가는 디램 ASP의 빠른 상승 전환을 이끌면서 이제 메모리 3사 중 HBM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SK하이닉스가 지난 2분기에 가장 먼저 디램 쪽에 흑자 전환에 성공할 수 있었죠. 그래서 내년도 대폭적인 반도체 업체들의 이제 영업이익 증가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업종 자체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만들게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 메모리사 제조사의 이제 캐펙스 전략은 HBM 캐파 증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주안점을 둔 우리가 반도체 업종의 투자 전략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SK하이닉스 HBM 생산의 가장 큰 바탕 TSV 패키징 투자에 집중하고 있다. 이 한미 반도체가 요 장비를 납품하는 그 이제 메인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한미 반도체 주가가 좀 이제 실적 저조로 내려앉았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반영되지 않은 실적이기 때문에 온전히 이제 우리가 추세가 꺾였다. 예, 뭐 실적은 없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오판이고요. 예, 이제부터 이제 이쪽 HBM 관련된 실적들이 내년도 이제 어떤 실적이 또 반영될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선행적으로 주가에 반영되는 국면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뭐 마이크론도 이쪽에 대한 캐파 확장에 굉장히 좀 집중을 하고 있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디램 쪽 이제 신규 이제 공정들, 예, 반도체 미세애들은 신규 공정 추가되면서 한국 반도체 장비 업계는 기회 요인이 된다. 방막 증착 쪽으로는 유진테크, 주성 엔지니어링, 어넬링 쪽으로는 이오테크닉스, HPSP, 또 검사 장비 쪽으로는 넥스틴, 또 파크 시스템즈가 수혜를 볼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그 공정별 이제 종목들 보면 이렇게 고압 수소 어넬링, HPSP, 파크 시스템즈, EUV 마스크 결함 검사, PSK, 하드 마스크 스트립, 또 이오테크닉스, 유진테크, 주성 엔지니어링, 또 이제 KC텍, 또 넥스틴, 파크 시스템즈. 그래서 이런 어떤 밸류 체인상의 기업들, 예, 잘 이제 숙지하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 후공정 장비 쪽에 이제 HBM 관련 장비에도 주목을 해보자. 여기에는 또 이오테크닉스, 한미 반도체가 또 이제 수혜를 볼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숙지하고 또 반도체 업종이 뭐 하루 오르고 또 하루 내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이제 우리가 너무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반도체 업종의 지금 추세적인 흐름은 조금 이제 안전한 그런 국면의 흐름들을 내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시세에 너무 연연할 필요 없는 또 투자적인 구간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말에 이제 그 두산 로보틱스 상장하면서 모멘텀이 이제 막 로봇 섹터에 이제 뭐 옮겨 붙으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종목들의 흐름이 이제 시세 분출 형태를 좀 내는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인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이쪽에 대한 밸류체인 기업들 또 수혜 기업들을 계속 봐야 되는 이유는 이런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 또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제 로봇이 또 대량 양산되는 어떤 측면의 흐름들이 전개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규제가 풀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 길거리에서도 이렇게 사람이 옆에 있지 않으면서 자율주행 로봇이 거리에 혼자 다닐 수 있게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시행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은 배달 업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로봇으로 대체되고 있는 과정으로 넘어가고 그러면 그럴수록 이런 제품들, 이런 로봇 제품들은 엄청난 양산이 되겠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테슬라가 예전에 이제 AI 데이에서 그 로봇을 공개했을 때 뭐 사람들의 반응이 안 좋았잖아요. 뭐냐 저게 굼뜨게 움직이고. 하지만 우리가 뭐 그 뭐죠?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어떤 로봇 막 춤까지 추고 막 하는 그런 로봇은 사실 수십억이 드는 제품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 테슬라는 그 양산화되는 그런 로봇을 만드는 업체이기 때문에 다르죠. 예, 그리고 이제 그걸 굉장히 단기간에 만들어낸 겁니다. 6개월 만에 로봇을 뚝딱 만들어낸 거고, 결국 이제 2만 불짜리 만들어내겠다라는 어떤 선언을 하면서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테슬라를 뭐 자율주행 기업이자 이제 로봇 기업으로서 이제 바라다 보는 거고, 뭐 최근에 이제 그 뭐죠? 그 모건 스탠리 쪽에서도 이제 테슬라가 갖고 있는 그 슈퍼컴퓨터 도조의 어떤 가능성들, 요것 때문에 이제 기업 가치가 굉장히 올라갈 것이다. 660조에 달할 것이다. 라고 평가했는데요. 역시나 자율주행 기술로 얘기한 거고, 이 도조란 어떤 슈퍼컴퓨터, 이 그 자율주행 기술들은
로봇에도 그대로 똑같이 적용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굉장히 무서운 시대의 어떤 핵심 기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역량을 확실히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대가 지금 되고 있다는 걸 좀 우리가 인식하고 알아야 된다. 국내에 관련된 또 수혜 기업들도 보고 또 해외에 이제 많은 또 로봇 기업들, 포텐셜이 있는 기업들도 계속 서칭해서 우리가 투자 전략을 짜야 된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결국 이제 요 위드 로봇, 사람을 이제 도와주고 사람과 함께하는 그런 로봇, 이런 시장을 잡아라 하면서 이제 휴머노이드 시장이 들썩한다. 그래서 비대면 전환 노동력 부족 현상에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각국에서 개발에 착수하고 있고, 이거는 정말 앞으로 10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저는 사실 AI하고 그 로봇을 가장 메인에 둬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런 로봇을 집에 한 대씩 둘 수 있는 그런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하죠. 생산 가능 인구의 급감, 지금 뭐 출산율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고령화와 함께 이 로봇이 가정마다 한 대씩 들어가는 그 시대, 그런 시대는 제가 볼 때는 반드시 온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투자 전략을 우리가 장기적으로 가져간다면 정말 10배, 20배, 30배 상승하는 기업을 우리는 찾아내고 또 이제 그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보고요. 결국 먼 그 상상을 해야 되죠. 미래를. 그래서 그 상상할 수 있는 자들만이 이제 주식시장에서 정말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 지금 뭐 외국에서는 이제 테슬라라는 기업이 굉장히 그런 상상 관점에서는 저평가돼 있고, 국내에서 이제 또 소수의 또 로봇 기업들은 여전히 포텐이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영역들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공부하고 학습하고 같이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시면서 나아가 보시죠.